제가 이제 샤오민에 처음 갔을 때 경험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 한 5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때가 뭐 제가 잘 모르고 갔기 때문에 아마 1월 달에 갔을 거예요. 보통 수행자들은 12월 달에 많이 갑니다. 12월, 1월이 이제 외국인들이 지내기가 제일 좋아요. 동남아 여행도 보통 그때 겨울에 많이 가죠, 사실. 그때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도 그때 이제 좀 이렇게 계절이 맞기 때문이죠. 저는 잘 모르고 이제 그때 1월 달에 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5월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5월 뭐 좀 6월 되기 전에 아마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한 2월 정도 되면 외국인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요.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왜냐면 2월 말쯤 되면 굉장히 더워집니다. 30 몇 도 막 올라가요. 뭐 2월 말에 30 몇 도 정도는 아니고 아마 20도, 28도, 9도 이렇게 올라가고 3월 되면 굉장히 더워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계절이 안 맞으니까 그때 대부분 다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외국인들이 거의 없으면 이제 미얀마 분들만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찬 같은 게 되게 이제 외국인들한테 안 맞게 나옵니다. 그 뒤에는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갔던 초기만 해도 그랬어요. 그냥 반찬이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 돼지고기에 근데 그게 완전히 기름 덩어리 야채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거의 기름 덩어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반찬 한 3개, 4개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좀 먹기가 어려워요. 좀 이게 위장이 약하고 이런 분들은. 그게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옛날에 이제 그 시오민 사회도께서 살아 계실 때 이제 그 지금 있는 시오민은 조금 이제 새로 만든 시오민이고 그 말이고 큰 사회도께서 주로 계시던 시오민 센터가 있습니다. 그건 좀 공항이랑 좀 더 가까워요. 그 마을이 굉장히 못 살았나 봐요. 그래서 뭐 옛날엔 하기야 뭐 그때 20년 훨씬 전이니까 더 못 살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큰 사회도께서 센터 내에서 반찬 3가지 이상을 만들어 먹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여파가 계속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진짜 반찬이 한 서너 가지만 나왔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싹 빠져나가면. 이렇게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죠. 그때 진짜. 어쨌든 그러다가 한번 이제 한국인들이랑 마트에 나갔어요. 그때는 뭐 굉장히 소수만 있었을 텐데 같이 이렇게 볼 일이 있어 마트를 갔습니다. 미얀마 가면 시티 마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여기저기 여러 군데 있어요. 이제 거기가 보면은 약간 외국인들이나 약간 좀 돈이 있는 분들이 가는 곳인 것 같아요. 마트는 별로 크지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로 하면 동네 큰 마트 정도의 규모인데 거기 가면 이제 외국 상품들이 있어요. 뭐 초코파이, 뭐 참 크래커 이런 것도 있고, 뭐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것도 있고, 한국 과자 같은 것도 있고, 또 한쪽에는 이제 빵 가게가 있습니다. 빵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팔기도 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뭐 한국인들이 혹시나 뭐 살 게 있으면 가끔 바깥에 외출하면 이제 사 들어가기도 하는 곳이죠. 근데 그때 한번 갔었는데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져 있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왜 제 마음이 그렇게 혼란스러워져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실 앞에 배경 이야기를 많이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번뇌가 많이 일어나서 그런 거죠, 그죠? 제가 제대로 못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처음 이제 그렇게 애국에 가서 오래 있었던 거죠, 사실은. 특히 센터에 이렇게 안에서만 거의. 그 뭐 한 그때 나갔을 때가 4월달 아니면 5월달 정도 했을 텐데 그럼 벌써 몇 달 있었잖아요, 그죠? 음식 제대로 못 먹었지.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일단은 뭐 빵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한국 과자도 있고 이제 다양한 식품이 있으니까 마음이 막 계속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눈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게 막 마음이 탐심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먹고 싶기도 하고 뭐 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걸 뭐 대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힘은 없었던 거죠. 그건 분명히 느껴지긴 하는데 계속 막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뭐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에요. 그걸 한 바퀴 돌고 나오고 나니까 마음 상태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사람이 좀 멍해지다고 할까? 그게 이제 그런 번뇌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면서 그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런 거 이제 평소에 좀 못 먹었던 그것이 또 못 먹었으니까 뭘 먹고 싶은 마음도 강하게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 음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니까 뭐 별거 아니지만 한국 과자, 뭐 초콜릿도 그렇고 뭐 된장, 고추장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빵 같은 것도 먹음직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그런 제품을 보니까 탐심이 강하게 일어났던 거죠. 사실 웬만한 한국인들이 만약 지금 한국 슈퍼에 가면 그런 제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거기에는 이제 다른 나라 외국 제품도 있긴 한데 그게 뭐 한국 제품이랑 질이 크게 다른 건 아니니까요. 그죠? 웬만한 데 가면 한국 그런 과자들이 있을 텐데 그거 보고 막 이렇게 막 탐심이 강하게 일어나고 그러진 않겠죠, 그죠? 그런 제품들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제품들이. 근데 왜 그렇게 탐심이 저는 강하게 일어났을까요? 그럼 그걸 그 제품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제가 뭐 이게 슈퍼 가면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 마트에 가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 빼고는 마음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많이 강하게 일어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미얀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럼 그때 왜 그런 걸까요? 그 마음의 조건이 달랐던 거죠, 사실, 그죠? 그때는 아까 제가 배경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잘 못 먹고 있었고, 또 처음 외국에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 좀 자기 나라 음식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래가 이미 많이 있는 상태였던 거죠, 사실은, 그죠? 물론 이제 뭐 어떤 분이 지금 이야기했는데 뭐 영양소가 필요해서 그것도 하나의 측면이긴 하죠. 어쨌든 그거는 일반적으로 약간 뭐 배가 고플 때 일어나는 일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제 뭐 배가 좀 고픈 상태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내가 배가 고프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든지 먹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겠죠, 그죠? 이제 그런 물질적인 어떤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죠, 사실. 그죠? 아마 그때 저도 배도 좀 고팠을 거고 또 더불어서 평소에 쌓여왔던 거예요, 그게, 그죠? 마음으로 봤을 때 그 음식에 대한 어떤 가래이는 게 탐심이.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상태에서 그런 걸 만나니까 이제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사실. 그 음식은 별게 아닌데 사실은 초코파이, 창 크래커 이런 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뭐 된장, 고추장 이런 거죠.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죠? 오래 있어 보면 한국 김치라든지 뭐 된장, 고추장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좀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그죠? 한국에 있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한 경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그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동하지 않아요. 그죠? 외국에 나가면 그런 거 못 먹다가 누가 죽어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좋아합니다. 이것도 어떤 고추장, 된장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우리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뭔가를 접촉했을 때 반응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같은 게 이제 봄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바깥에 나가 보면은 이제 봄 꽃들이 좀 피죠. 그죠? 그 꽃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꽃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죠. 내가 뭐 소리를 들을 때도 음악을 들을 때든 주변에 이제 도시의 여러 가지 소리들인데 그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느낄 때
보고 듣고 여러 가지 접촉하면서 느끼잖아요. 그죠? 주변을. 그죠? 그럴 때 당연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느끼고 있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수행의 대상도 마찬가지죠. 그죠? 수행의 대상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꽃을 볼 때 사실 보는 줄 알 수 있느냐? 아마 보는 걸 계속 알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내가 약간 집중을 해서 보는 걸 계속 알아야지 이렇게 긴장하면서 보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죠.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한 번 정도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알 수 있겠지만 바로 이제 그게 없어질 거고 이제 보통 꽃으로 이렇게 마음이 쏠리겠죠. 그죠? 그럴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 줄 알고 있는가? 뭔가 음악을 듣거나 주변의 소리를 내가 이렇게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뭐 듣고 있는 걸 계속 알 수도 있겠죠. 그죠? 알 수도 있겠지만 계속 아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가? 물론 그것도 계속 아는 건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마음을 좀 볼 줄 아는 분들은 그걸 좀 지속적으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더 쉬워요. 그게 사실. 볼 때, 들을 때 사티가 계속 되려면 그건 보고 들을 때 그냥 사티 자체가 오토매틱화 돼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보는 거는 마음을 좀 볼 줄 아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내가 수행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 특별하지 않죠. 그죠? 우리가 옷을 볼 때 볼 줄 알고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면서 알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음악을 들을 때도 듣는 줄 알고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알면서 들으면 돼요. 그죠? 그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를 대상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따라 그 사람의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마음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세상을 느끼는 것도 다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수행의 대상조차도 내가 빨간색으로 그런 걸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면 내 마음이 파란색으로 보고 있다면 다 파란색으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자기 세상을 뭐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나,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나, 어떤 마음으로 느끼고 있나, 대상을 볼 때도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나. 근데 이런 걸 점검하면서 수행하면은 사실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그 마음과 어떤 대상의 관계 이런 것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